안녕하세요, PS입니다. 최근 대회가 없어서 너무 심심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프로들의 디테일. 힘들게 연재를 버텨나가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PS팀 내부 코치들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컨텐츠이니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 열리는 월즈, 롤드컵의 마지막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시즌 마지막까지 고생했던 선수들의 LCK 대표 선발전 영상을 토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디테일부터 확인해보시죠. 첫 번째 디테일은 LCK 대표 선발전 1라운드 KT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기인 선수는 이 솔로킬 장면 하나로 이날의 컨디션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라가스에게 스킬을 넣기 전 Q스킬 3스택 에어본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바로 Q를 쓰는 게 아닌 WQ로 연계를 통해 크산테 쪽으로 당겨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궁극기를 사용하면서 타워 바깥쪽으로 꺼내준과 동시에 W 스킬이 초기화된 점을 이용하여 그라가스의 궁극기를 가볍게 흘려내었고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라가스를 플레이한 킹겐 선수도 자신이 죽는 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산테의 마나가 풀콤보를 넣기 힘들다는 계산 하에 자신이 반피 이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차하면 술통 폭발 활용으로 자신의 타워 안쪽으로 당겨오면서 역으로 킬각을 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장면은 기인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보게 되면 WQ 이후 궁극기까지 쓸 마나가 부족하였지만 비스킷을 먹으면서 순간적으로 마나를 채우면서 그라가스를 타워 밖으로 끌어내는 스킬 콤보 각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킬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비스킷 먹는 속도를 보면 계산된 플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적은 마나로 1%의 방심이라도 이끌어내려는 플레이였던 것이죠. 월즈를 가냐 마냐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에서 기인 선수의 침착함과 계산된 플레이가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크산테의 WQ 연계에 대한 디테일을 추가로 살펴보자면 툴팁에는 밀어내고 기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에어본을 시키고 기절을 시키는 판정이기 때문에 상대가 강인함을 올려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연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헤르메스를 통해 강인함을 챙겨도 WQ 콤보를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장면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탑은 솔로킬, 바텀도 1데스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생명이 탈리아의 픽의 의미를 팀적으로 살리고자 선공으로 바텀 다이브를 계획한 장면입니다. 1세트에서 이 다이브 시도가 하나생명에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이 되었는지 확실한 승기를 가져오기 위해 많은 것을 투자했지만 KT 선수들의 침착한 다이브 대응과 한타에서의 기인 선수 활약을 필두로 역으로 침착하게 다이브를 받아내며 한타 대승까지 이룬 장면입니다. 인게임으로 들어가 양팀의 설계와 디테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니맵으로 보면 정글에게 블루를 받으면서부터 하나생명은 바텀 다이브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인으로 복귀한 탈리아는 아지르가 밀어넣은 라인을 받고 뒤로 빠져서 바텀 텔각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탑도 그라가스가 라인이 박히는 상황에서도 마나와 체력 상황이 여유가 있는데도 집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부터 KT는 상대의 다이브 시도를 염두에 두고 귀환한 바이와 함께 카이사와 레오나가 바텀 라인에 복귀를 합니다. KT는 레오나의 궁극기로 타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이니시를 열게 되고 하나생명은 이때다 싶어 기다렸던 투텔을 바로 바텀에 쓰게 되면서 타워도 깨고 상대를 추노하듯 몰아내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이때 기인 선수가 텔레포트를 사용하면서 하나생명이 뒤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기인 선수가 그냥 텔레포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Q3스택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텔레포트를 사용한 것이 역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틸러스가 Q3타에 맞으면서 크산테 쪽으로 당겨졌고 바로 궁극기를 사용한 후 아군 진영으로 노틸러스를 데려오면서 전멸과 함께 킬을 성공하며 분위기 반전의 시작을 알리죠. 하지만 여기서 기인 선수의 활약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 상대 미니언에 Q스택을 계속 쌓아주면서 다시 한번 Q3스택을 완성시키고 W Q 전멸을 사용하면서 탈리아의 전멸은 물론 그라가스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중요한 매치인 만큼 양팀의 과감한 움직임과 세심한 두뇌 싸움이 돋보인 한타였습니다. 8월 25일 진행되었던 디플러스 기아와 DRX의 LCK 대표 선발전 2라운드 경기입니다. 대포 미니언을 포함한 큰 웨이브를 알리스타가 몸으로 라인을 프리징시키고 레오나는 라인이 타워 앞에 걸쳐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딜 교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거리가 긴 만월청으로 일반적인 딜 교환을 하고 있는 아펠리우스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DRX의 바텀도 이 라인이 유지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라인을 박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피가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정글러 모두 역버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텀으로 모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녹턴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베릴 선수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데프트 선수에게 천공의 검을 적중시키며 딜 교환에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절단 중력포로 바뀌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역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었는데요. 오히려 파덕 선수가 호응을 하려다 더욱 손해보는 딜 교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덕 선수의 정화까지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켈린 선수의 시야 속임수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디플 바텀 선수들이 웨이브를 타워에 받고 집 가는 모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전 교전에서 제리의 정화가 빠진 것을 이용하여 킬각을 한 번 더 보려고 뒤로 돌아서 상대편 첫 부시에 숨어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후 예상대로 파덕 선수는 켈린 선수가 귀환했다라고 판단을 하여 벽에 붙어서 최대한 천천히 라인을 밀지만 숨어있던 알리스타와 아펠리오스의 2대1 교전으로 인해 다시 한번 데스를 기록하고 맙니다. 여기에서도 짧은 디테일을 짚어드리자면 알리스타의 사정거리에 들어온 제리에게 바로 WQ 콤보를 넣는 것이 아니라 전멸 Q를 쓴 이후에 W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제리가 벽을 넘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못 만들게끔 콤보를 넣은 모습입니다. 벽과의 거리가 멀어진 제리는 어쩔 수 없이 전멸까지 사용하면서 벽에 붙어 이 스킬을 사용해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미리 써버린 스펠들로 인해서 데스를 기록하게 되죠. 이후 라인까지 미는 라인이 형성이 되어 바텀 격차는 매우 벌어지게 된 경기입니다. 디플러스 기아 바텀 선수들이 초반 라인전부터 킬까지 한 땀 한 땀 공들여 라인전을 어떻게 풀어가고 이득을 보게 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라인전 디테일을 보았으니 이제는 한타에서의 디테일을 하나 더 보고 넘어가시죠. 종종 미끼 제대로 했다 외치며 보는 장면이 나오곤 하죠. 당연 딜러진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적의 턴을 이끌어내는 플레이가 슈퍼 플레이로 연결되기 좋은데요. 하지만 이런 플레이들이 실패를 한다면 물음표 핑을 찍게 만드는 플레이처럼 보이기도 쉬워 굉장히 시도하는 입장에선 살떨리는 순간일 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디테일은 매우 유리한 상황, DK가 사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DRX의 제리가 자신을 미끼로 하여 어떤 시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시야를 먼저 먹은 상황을 활용을 하여 상대방의 낚시 플레이를 예측하고 제리가 생존 스킬을 못 누르게끔 제대로 노린 쇼메이커 선수의 사일러스 디테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용 제니 26초 남은 상황에서 미드라인 대치 중인 말파이트의 궁극기를 가져오는 사일러스부터 시작합니다. 데켓과 조냐가 나온 말파궁까지 들고 있는 사일러스를 베릴 선수가 확인한 상태입니다. 강가 쪽으로 전진해야 하는 DRX 입장에서는 강길 입구 수문장과도 같은 사일러스를 뚫어내기 위해 최소한 들고 있는 말파궁이라도 빼고자 레오나가 이 스킬로 먼저 걸어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제리도 뒤에서 백업을 하며 말파궁을 빼려는 듯한 1차 낚시 플레이를 옆에서 취하는데 끝까지 말파궁을 사용하지 않는 쇼메이커 선수까지 볼 수 있죠. 사용 한타를 앞둔 DRX 입장에선 잘 큰 상대팀 챔피언들도 당연 압박이지만 사일러스가 들고 있는 이 말파궁이라도 빼둬야 강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칼부합 제리에게 말파궁을 바로 사용했다면 뒤에 백업 중인 아지르와 녹턴에게 싸먹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DK 선수들이 적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쇼메이커 선수가 침착한 상황 판단을 하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적 레드 진영 깊숙한 곳에서 빠지지 않고 길목을 지키는 사일러스를 베릴 선수의 시야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제리의 낚시 플레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제리 뒤편으로는 즉각 궁 반응할 수 있는 녹턴과 아지르 그리고 말파이트가 대기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도 정말 나 안 물 거야 라는 움직임으로 사일러스가 들고 있는 말파이트의 궁 사거리 앞에서 꼬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시에서 사일러스는 제리의 위치를 시야로 확인하면서 상대가 무엇을 할지 다시 한번 예측하며 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리가 제발 나 좀 물어줘 라고 움직임을 보이자 여기서 쇼메이커 선수의 한 수 앞을 바라본 플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부시 안에서 이 스킬을 1회 차지해둔 상태에서 전멸, 말파궁, 평, QW 평이라는 콤보를 넣으면서 파덕 선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제리를 죽이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양 팀의 스코어가 말해주듯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의 한타였지만 불리한 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그리고 그 유리한 상태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플레이를 한 양 팀 선수들의 디테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디테일은 롤드컵 마지막 한 장의 진출 카드를 놓고 벌여진 LCK 대표 선발전 최종전에서의 디테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사일러스의 궁극기를 어떻게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 선수가 쇼메이커 선수를 노리고 시작하는데 쇼메이커 선수가 재빠르게 알리스타 궁극기를 뺏어온 뒤에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녹턴 궁극기와 아칼리의 궁극기까지 사용한 모습이었지만 쇼메이커 선수가 적절한 조냐 그리고 전멸 사용으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카 선수가 쇼메이커 선수를 집으로 보내고 턴을
턴을 길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턴을 길게 쓰다 보니 쇼메이커 선수가 집을 다녀올 때까지 라인에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쇼메이커 선수의 전투 디테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6단계 전투 디테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일러스의 대시 이후 사슬을 미니언에 맞추어 거리를 좁힙니다. 그리고 아칼리의 궁극기를 강탈해 왔죠. 2단계 W를 미니언에게 사용을 하여 조금 더 빠르게 앞으로 움직입니다. 3단계 다음 이 스킬 대시 후 아칼리 궁극기를 선입력을 통해 더 빠르게 붙었고요. 이에 아칼리가 장막을 사용했으나 4단계 렌즈를 바로 사용을 하여 위치를 파악한 뒤 만년설이를 사용하여 맞춥니다. 5단계 그리고 이어서 Q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때 이 스킬은 대시만 사용하여 사슬을 한 턴 아껴둡니다. 상대는 체력이 없다 보니 급하게 전멸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게 되지만 이것까지 머릿속에 그리고 한 수를 더 아껴둔 것이죠. 그렇게 6단계 마지막 사슬을 맞추며 킬까지 냅니다. 이날 쇼메이커 선수의 컨디션은 최상이었고 집중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당한 입장에선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그런 슈퍼플레이였네요. 해설자분들이 중요 오브젝트 앞에서 이것만 조심해야 해요, 이것만이 단 하나의 변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 게임에는 조합별 미션이 있고 꼭 수행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요. 창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은 구도가 이어지는 경기에서 양 팀이 어떤 미션을 해결하려 하였고 디테일이 묻어났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용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메이커 선수의 아지르가 라이프 선수가 보고 있는 곳에서 이 스킬로 벽을 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핑이 찍히고 있죠. 이후 라인을 푸시했었던 킹겐 선수는 합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서 덮치기 위해 열매 앞에서 대기 중인 모습입니다. 칸나 선수가 미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켈린 선수는 아래쪽 와드를 받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라이프 선수가 또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가 이 스킬이 없는 상황에서 견제하는 타이밍을 체크를 하여 기습 이니시까지 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쇼메이커 선수가 전멸을 사용하여 렐의 궁극기를 잘 피했고 뒤에서 오는 아트록스와 녹턴을 궁극기를 사용해 잘 밀었지만 이 스킬이 결국은 쿨타임이다 보니 생존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지르의 스킬 쿨타임을 잘 체크하여 한타 대승을 한 하나생명이었습니다. 바로 전에 봤던 부분이랑 아주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풀렸던 장면입니다. 녹턴이 궁극기를 사용을 하여 시야를 가린 뒤에 라이프 그리고 제카 선수가 쇼메이커 선수를 노리려고 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상대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라이프 선수가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캐니언 선수가 손쉽게 렐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주력 CC기를 가지고 있는 렐이 진입에 성공하지 못하자 동시에 들어갔던 녹턴과 아리가 아지르의 궁극기를 맞고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CC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 아지르가 자연스럽게 이 스킬을 사용을 하여 뒤로 빠졌고 제카 선수와 그리즐리 선수는 그대로 너무 깊게 들어오다 보니 결국 잘리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전 한타 장면은 상대방의 생존 스킬을 체크를 하고 조합 특징을 살려 여러 방향에서 노렸는데 이번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들어가다 보니 상대방도 반응하기가 쉬웠고 생존 스킬까지도 아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세트에서 비슷한 장면이 두 장면이나 나왔는데요. 한 번은 하나생명 선수들이 조합의 강점을 잘 살렸고 그 이후 한타에선 DK 선수들이 한타 내에서의 피드백을 반영을 하여 잘 받아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LCK 대표 선발전에서 있었던 프로들의 디테일을 짚어보았는데요. 곧 있을 아시안게임과 한국에서 열리는 2023 월즈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